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저는 포천에서 미래를 꿈꿨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 양가의 뿌리도 이곳 포천이며 제 본적 역시 포천입니다. 저는 포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정치에 몸담게 된 것은 세상을 바르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을 갖고 보수정당의 혁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태의 정치를 제 근본인 이곳 포천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출마를 결심하기 전 저는 포천의 많은 주민들 만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포천의 발전을 원하고 계시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포천과 국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단 부지 반환은 분명 포천의 성장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분들께서는 드론 산업 외에도 경기 북부청 유치, 군수물자 관련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포천은 승진 사격장을 비롯해 미군 사격장까지 크고 작은 여러 사격장이 있고 사격장 소음에 대한 주민 피해가 컸습니다.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최근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길 가던 차량에 날아든 도비탄에 대한 충격과 함께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적절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축산 농가와 포천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축산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지하철 7호선 옥정 덕전선의 조기 착공으로 포천 시민들이 더 편하고 빠르게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포천형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한 취업률 제고, 법정동에 따른 포천고 학생의 농어촌 특별전형 응시 불가 해결 등이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포천의 발전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포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화하면서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포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장의 기회를 뺏기고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희생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주요 국책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는 집중과 선택이 되어 있지 않고 저발전 지역이면서도 청정한 환경을 누리고 있지도 못합니다.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 감소에 무방비로 던져져 있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한 후보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꿈을 꿀 때 포천 시장이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포천 발전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서는 포천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주변인으로 살아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이 우는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발전 동력을 만들어낼 때 세상은 포천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책무는 지역 속에서 국민과 국가를 발견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자원을 쏟아서 여러분들로부터 포천 발전의 방향을 돌출해 낼 것입니다. 포천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포천을 보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머무를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가평형 미래 발전 어젠다 첫 번째입니다. 발전의 터전, 도농융합, 그린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겠습니다. 주거, 생활 공간의 혁신과 스마트화가 도시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와 미래 사회 진입을 앞두고 도농융합과 효율적 도시 기능을 분배해 교통 이동과 자원 순환을 기본 인프라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와 농촌의 기능을 융합시켜 생동감 있는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 수립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주거지를 컴팩트 타운으로 혁신하고
타운별로 기본 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안정적 주거 공간 확보하고 근교 범위에서는 다양한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뉴시티, 연결시티, 초연결 사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이 핵심 거점이 되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지역과 일할 수 있는 지역을 함께 만들어 융합되는 융복합 시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군 상생 복합 타운부터 시작해서 맞춤별 컴팩트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군 상생 복합 타운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산업단지 중심 타운, 스마트 농업 관광 복합 타운, 축산 전문화 단지형 타운, 레저 관광사 중심 타운, 행정 중심 타운, 보건바이오 중심 타운 등 각 읍면동에 맞는 타운을 만들어서 연결 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 7호선, 옥정 덕정선의 조기 착공 등 도로 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겠고 지하철 7호선 옥정 덕정선 조기 착공으로 GTX-C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 연계 추가적인 도로망 구축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원산 터널 조기 완공을 통해서 포천 IC 수원산 터널 도로 확장을 추진해 포천과 가평 간의 이동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천 양수발전소 건립 등 포천 시내 에너지 자립 및 자원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아리백 기업을 유치해서 인프라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없는 조건으로 자원순환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분뇨,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구축은 이미 홍천에서 모델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홍천 모델을 기반으로 포천에 잘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입니다. 1차 산업 미래 도약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경지 정리 사업을 스마트 농업단지 및 스마트 축산 에코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포천형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체 논밭 경작지 중 스마트 농업단지 비율을 10%로 목표로 해서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농지 정리 등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관광을 연계해서 치유 농업과 생태교육, 캠핑 레저, 비즈니스 등을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축산화 및 에코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혁신 기술들을 축사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사가 많은 지역부터 가축 분뇨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도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천에 이미 모델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통해 이송을 하고 가스와 태액비 자원화 시설, 도시가스 태액비를 통해서 포천 내에 LNG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 축산, 가축 분뇨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화 적합 지역을 선정해서 탄소 흡수 평가 보상제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흡수를 높이는 자연숲 조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은 농지를 자연화를 또는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충북형 스마트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홍천 모델과 함께 참고 자료로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의제입니다. 드론 산업입니다. 포천 한국형 다르파 미래도전 기술개발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르파는 미 국방성 예하의 춘형 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쉽게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들은 미 국방부가 집중 육성해서 투자하고 이것을 다시 민간으로 활성화시키는 기관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실생활에 쓰고 있는 기술들이 이 미국의 다르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사업을 한국형 다르파에 접목시켜서 드론 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확보해 하겠습니다. 새롭고 도전적인 국방기술 개발 제도인 한국형 다르파를 적용 추진해 국내 민간 드론 산업의 중국 의존을 경계하겠습니다. 또한 기회발전 특구 유치 통해 드론 및 도심 항공교통 산업의 중점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UAM 기체 이착륙 인프라인 베리포트 시설 포함해
실증 테스트라든지 조기 구축을 하고 화물용에서 시작해 승객용으로 진화해 나갈 UAM 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존 기업체들의 업종별 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해서 정기적으로 업종별 기업 방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포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안 의제입니다. 다문화 사회 샐러드볼 정책을 통해서 다문화 글로벌 인재를 1만 양성하겠습니다. 기존의 다문화 정책은 이번에 다문화 민족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다양 문화가 공존해서 이러한 아시아권의 문화가 한국에도 잘 자리 잡고 한국과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10% 시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천에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질서 있는 다문화 사회를 시범 모델 창출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단순히 한국에 동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국제화 특구를 유치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 3기는 18개 지역 중 경기도 안산시흥과 화성이 지정되어 있고요. 포천도 별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국제화 특구 추가 지정 요구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외국인을 인재 유치하고 다문화 소양의 바탕을 둔 마이스터그룹 설립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산의 공동체 학교가 예로 벤치마킹 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는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라든지 필리핀어라든지 또 한국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학교를 졸업하면 5개 국어를 해서 다양한 아시아권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이스터부를 포천에 위치해서 포천의 많은 학생들도 여러 가지 아시아권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포천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동남아권에 잘 산업과 연계해서 취업과 또 그러한 것을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포천 가평발 복지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젠다는 제가 포천의 출마를 고민하면서 포천과 가평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직접 깨닫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에 알고 있는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탈락시킬 때는 국가가 필터링을 거쳐서 통보받는 무원칙함을 갖고 있습니다. 복잡한 복지 서비스 정책을 모르고 지난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무책임함도 있습니다. 누구는 알아서 받고 누구는 몰라서 못 받는 불공정함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청 서류 및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고령자의 분리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만능 관료주의적 시스템에서 시민 중심으로 대전환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신청주의에서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직권주의 전환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물론 이제 개인정보 동의 등 여러 가지 국가가 개인의 어떤 정보의 취급함에 있어서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신청주의로 갔었던 배경이 있는데요. 그러한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모든 국민을 해서 일괄적으로 보급되는 그러한 기금, 복지기금에 한해서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자동적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민안전 국회의원과 지자체 시민안전보장 매뉴얼 점검 의무를 하겠습니다.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복지와 함께 성장까지 하는 의제를 던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복지를 누리는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고 5, 60대 신중년 노후 준비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포천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개발해 어르신들의 그런 문화복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베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뿐만이 아니라 슐런, 올키, 커링, 펫탕크 등 신중령 레포츠 아이템을 개발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보육과 교육입니다.
행복한 육아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IQ 행복도시를 위한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해 많은 포천에서 출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대화, 유치원, 초중고별로 정기 배치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 어젠다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 가장 청년 가점 같죠? 다른 후보들도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에서 정치 비신인 으로 아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일찍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직업으로 경제활동한 건 뭐가 있죠? 저는 ROTC 장교 출신이고요. 대학원에서 산학연구원으로 연구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럼 주 경제 수입원은 그런 거 뭐 방송 출연 그런 거 지금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은 방송 출연과 그렇고요. 과거에는 사회생활 이제 산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적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천하영인 신당에 참여를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참여를 안 하셨어요? 예. 신당에 참여하지 않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탈당할 계획이 없었고 이준석 전 대표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도 탈당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창당에 대한 가능성이 물론 있었고 또 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당에 남을 수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의 가능성에 이 대표가 좀 더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당의 혁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전 대표가 결국에 창당할 거라는 그 시점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는 확실히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관련해서 언론과 기자회견쇼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세계적인 모범적인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지는데 관심이 있고 또 욕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 못한 점도 있고요, 또 잘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권과 함께 해온 정당이고요. 물론 산업화의 유산과 민주화의 유산을 모두 가진 정당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 공대로 많은 과대로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분명히 역사에 오점을 남긴 부분도 있습니다. 군부 독재라든지 이러한 것을 또 선거 부정이라든지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미화하지 않겠습니다. 반은 과대로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산업화도 이끌었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유산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나의 척결도 했던 정당이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전시켜 왔던 정당입니다. 저는 그랬던 저희 국민의힘을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세계적인 모범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당에서 계속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셔야만 갖고 계시는 개혁에 추진력이 안 될 텐데 성공하실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축하드리고요. 예. 포천 가평 지역의 해운대로서 제일 최대 걸림돌이 예. 무엇입니까? 저는 일단 육군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 여기 국방부에 대한 땅 문제도 있고요. 제가 군 장교 시절에 공병 장교로서 국유재산에 대한 파트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땅을 이전받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여기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문제, 누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땅을 이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포천의 기회 성장에 대한 발전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 중심지에 지금 현재 15항공단 때문에 도로 제한이 돼서 발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수정법에 대해서는 대상 아닌지. 저는 포천의 군사 지역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5항공단이 있고 과거에 뿐만 아니라 5군단, 6군단, 8사단 등이 있으면서 많은 포천 시민들께서 희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항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UAM 산업이라든지 항공 드론 작전사도 있겠지만 드론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방부라든지 뭐 기재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적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또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은 박사님입니다. 예. 미국도 성공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지역 추진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는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지역 정치보다는 다른 타 지역 정치를 먼저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결국 고향으로 회귀해서 다시 하겠다라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김은태 후보님 예. 마찬가지인 예. 거고. 근데 그런 걸로 좀 지향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예.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버스팟에서 본선에서 성공하시는 좋지만 본인들이 실패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계속 요즘 정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중앙 정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구 선택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를 선택하는 판단에 대한 주체도 정치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각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각자 판단해서 유권자를 설득해 나가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역시 유권자분들 잘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네. 계속 지역 정치를 하시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두 가지의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에 따라서 국익을 우선하게 하고 또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포천시 가평군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잘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에 있어서 조화를 찾고 융합을 참 잘 찾아가는 정치인들이 아마 정치를 잘한다라고 생각될 텐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게 만약에 이번 기회에서 좋지 않은 판단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중앙과 지역 정치를 잘 조화해서 융합해서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 뭐 자꾸 떨어진 것을 전제로 말씀하셔가지고 가정인데 글쎄 뭐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가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의 의사를 계속해서 대변하고 또 중앙에서 정치할 기회가 있다면 시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방송과 또 국회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하겠습니다. 예. 맞아. 지금 이제 공천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예. 2월 6일까지 아마 소리 좀 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여론이 80%고 이제 반 20%. 지금 이제 34세니까 우리 국민들에게서는 후발지지만은 일단 유리한 조건을 갖고 20점의 가산점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가산점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활동을 포천시에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 여론의 80%의 80% 여론을 어떻게 이제 끌어내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제가 내부의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상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은 시민과 가평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많은 후보들이 아마 대다수의 후보들이 특히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포천시 가평군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은 아닌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으로서 본인 각자가 갖고 있는 어젠다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가치를 가지고 또 중앙 정치를 통해서 또 잘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마 국민들께서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좀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늘 국민은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짜면 짜다고 생각되고요, 맵다고 생각하시면 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예. 드릴게요. 사실은 여기 계신 이제 언론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뭐 출마에 경력을 국회에서 먼저 하셨는데 그 이유가 최고위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천하 용인으로 불려졌던 사람으로서 당에 잔류하게 된 배경이 많은 국민들의 집중을 받고 있었고, 제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는 여러 번 밝혔지만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국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죠. 공들인 뉴스하고 소셜 기자입니다. 늘 TV에서 보던 중앙 정치인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실제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지만 이 선거판에서 중요한 것이 공천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친분이라든지 관계 이런 부분 궁금하고, 김건희 여사와 만나본 적이 있는지 친분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많은 그 지역 언론사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포천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녔었던 김영태 후보가 보시기에 지역 언론의 어려움, 고충은 무엇인지, 앞으로 의원이 되신다면 어떻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정치인 출신은 아니고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법무장관으로 활동하실 때도 저는 만나 뵌 적은 없고요. 당에 오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존중과 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가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언론분들의 고충. 아마 이거는 지역 언론분들도 분명히 해당될 것이고 중앙 언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론이 매스미디어의 환경이 산업이 바뀌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면 신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바꿔가는 환경도 있고요. 계속해서 언론 환경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역 언론분들의 그러한 고충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천시의 어떤 공보팀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저는 언론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언론인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언론을 상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보다 더 시청에 관련된 공보자들과 좀 상의를 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근데 예비후보 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문제하지 않고 국회에서 그런 상에서 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지역에서 먼저 하게 되면은 포천시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가평군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포천 출마기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로 간다면 포천시에서 만약에 먼저 하게 되면 가평군민들은 또 소외감을 가지실 수 있는 거고, 그 논리가 맞다면 가평군에서 먼저 하면 또 포천 시민들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제 판단에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김용태 후보님께서 이제 공약사항이 참 많잖아요. 이게 다른 분들도 들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여러 가지 참 신선한 면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근데 이제 잘 드리라고 그 사업을 뭐 영위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자꾸 이제 그 인구 정책으로 그렇게 증가시키면서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 포천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김용태 후보님께서 만약에 포천에서 진짜 제일 국적세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면 인구 이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갈 생각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기성 정치인들이 약 한 200여 조를 쏟아 부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바로 이제 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은 적응 방법과 대응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대응 방법을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출산하게 되는 지원하는 어떤 현금성 지원도 있고 또 보육 정책도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공 산후조리원이 포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경기도에는 2곳, 3곳이 있는 곳이 있고 이러한 산후조리원을 좀 확보해 나간다면 포천에 계신 젊은 분들이 좀 아이를 낳는데 보다 더 좀 어떤 생각 측면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보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되는 대응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적응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샐러드 볼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포천에는 이미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포천시에 잘 정착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저는 저출산 문제의 중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의 다문화 가정 정책은 한국에 맞춰 끼웠습니다. 베트남 출신이든 필리핀 출신이든 태국 출신이든 무조건 한국 문화를 따라오게끔 했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으로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샐러드 볼 모두가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이 각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문화도 존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도 존중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이 모델을 샐러드 볼 정책을 이 포천에 잘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천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도 높이고 포천시에 대한 자부심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포천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까지 대응과 적응 정책을 잘 적절히 선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다문화 가정을 이제 포천에 많아요. 적응 측면. 네, 이제 지금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일말적으로 다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그 현실적인 왜 그러냐? 이분들이 이제 나름만의 자기들 그 여권에 저기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기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동남아나 외국에도 같이 온 부부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거의 다 불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포가 저기 중국표는 F4는 신고가 안 되는 식으로 어디 가더라도 지금 그 유형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인구 다문화 인구 정책을 여기서 있는 사람도 정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가정을 바꾸고 인구 정책에 하나의 적용한다면 이분들이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이 정책에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좀 기반으로 했고요. 그 F4라든지 이러한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또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 나왔던 내용인데 그 15항공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그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그쪽으로 해서 그 항해산업으로 발전을 시킨다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맞는 건데 그 이전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 기회로 뭐 발전을 그쪽으로 발전시켰다는 거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결과적으로 포천 시민들이 저는 답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맞느냐 아니면 이 15항공단을 가지고 전략적 레버리지를 써서 포천의 다른 산업과 어떤 UAM이라든지 드론 산업을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께 시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판단을 맡겨보겠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말 이전하는 것이 더 높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면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을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